당신은 지금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많이 벌고 가장 오래 사는 시대.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 아침 어제보다 더 지쳐서 눈을 뜰까요? 정보가 넘쳐흐를수록 판단력은 흐려지고 연결이 촘촘해질수록 외로움은 깊어집니다.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실제로 잃어가는 것, 그것은 돈도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움직이는 멘탈 자본입니다. 오늘부터 8주간 당신의 심리적 통장에서 매일 빠져나가고 있는 자본의 정체를 낱낱이 해부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자본을 갉아먹는 가장 일상적인 도둑부터 만나볼까요? 놀랍게도 그 도둑은 매일 아침 당신이 가장 먼저 손에 쥐는 물건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0.3초입니다. 그런데 그 0.3초마다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입장료를 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돈으로요. 오늘 이 얘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도 똑같이 그 입장료를 내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아마 열의 9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혹은 카카오톡을 열었겠죠? 그 순간 여러분의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경제학자의 눈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투자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 작성자가 수십 장을 촬영해서 딱 한 장만 골라낸 겁니다. 거기에 보정 필터를 더 씌우고 조명을 보정하고 심지어 배경까지 바꿨습니다. 실제 수익률은 형편없지만 표지만 화려한 가짜 투자 설명서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매일 아침 소비하는 SNS 피드의 정체입니다. 뇌과학 용어로 이것을 초정상 자극이라고 합니다. 실제 현실보다 훨씬 과장되고 자극적으로 설계된 신호에 뇌가 속아 넘어가는 현상입니다. 우리 배는 수만 년 전부터 주변과 나를 비교해 생존 순위를 파악해왔습니다. 이 비교 본능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타인의 하이라이트 편집본과 나의 비하인드 원본을 비교하고 있으니까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임상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소 우울증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조용히 자존감이 고갈되는 상태입니다.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가장 깊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역설. 바로 SNS가 만들어낸 구조적 함정입니다. 더 심각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짜 투자 설명서에 매일 입장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입장료의 이름은 자존감입니다. 누군가의 럭셔리 여행 사진을 보며 내 일상이 초라해지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자존감이 빠져나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분을 지우려고 또 스크롤을 내리는 순간 여러분은 또 한 번 입장료를 지불합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의 문제입니다. SNS 플랫폼은 여러분이 최대한 오래, 자주 접속하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심리적 자동이체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의 기분에 대한 리모컨이 타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겁니다. 좋아요 하나에 기분이 올라가고 내 사진에 반응이 없으면 기분이 가라앉는 삶. 그건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이 운전하는 삶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절대 게으르거나 나약한 게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세계 최고의 심리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시스템 앞에 무방비 상태로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SNS를 끊으면 되지 않나?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시도합니다. 그런데 SNS를 끊어도 여전히 무기력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하기 싫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SNS 피드 바깥에도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훨씬 더 교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함정의 이름은 바로 완벽한 하루에 대한 강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전날 밤, 내일은 다르게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새벽 6시 기상, 30분 독서, 운동 1시간, 건강한 식단. 플래너에 빼곡하게 적어두고 잠들죠. 그런데 다음날 밤 11시 침대에 누워 쇼츠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실패했다는 죄책감과 함께요. 여러분이 게으른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학의 흑자부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흑자인데
정작 당장 쓸 현금이 없어서 망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하루가 정확히 그 모양입니다. 의욕은 넘치는데 막상 저녁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연료, 즉 의지력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자아 고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내리는 크고 작은 결정들, 예를 들어 뭘 입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이 메일에 어떻게 답할까? 이 모든 선택이 뇌의 연료를 조금씩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연료가 바닥난 저녁, 뇌는 가장 쉬운 자극을 찾아 자동으로 손이 움직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쇼츠, 배달 앱으로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생존 모드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훨씬 더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 도파민입니다. 여러분, 헬스장 회원권을 끄는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결제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 기분이 어땠습니까? 뭔가 해낸 것 같은, 이미 건강해진 것 같은 묘한 뿌듯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루틴을 시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보는 동안만큼은 내가 이미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게 바로 뇌의 배신입니다. 우리 뇌는 실제로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와 성취할 것을 상상하거나 계획했을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헬스장을 결제하는 순간 뇌는 이미 운동을 다 한 것처럼 도파민을 선지급해버립니다. 보상을 미리 받았으니 이제 뇌 입장에서는 실제로 땀 흘려 운동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계획 중독의 정체입니다. 플래너를 예쁘게 꾸미고 목표를 정성껏 세우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는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는 갈아 넣었는데 통장에 남은 게 없는 전형적인 흑자부도 상태입니다. 노력은 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그 괴리감이 쌓여 결국 무기력으로 침전됩니다. 이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지금 여러분이 이 함정 안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함정들, SNS 비교 지옥과 가짜 도파민은 사실 여러분 내면의 이야기였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바깥에서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냥하러 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존재는 대부분 여러분이 가장 믿고 아끼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 같았습니다. 내 말을 누구보다 잘 들어주고 나만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날이면 왜인지 모르게 지쳐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그런데 정작 뭘 잘못했는지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느낌,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늘은 그 느낌의 정체를 경제학 용어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융사기 중에 폰지 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자산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구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정확히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시간,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감정적 폰지 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가 타깃을 고르는 방식을 사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깃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하며 타인의 감정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심리학 용어로는 에코이스트라고 부릅니다. 선하고 따뜻한 사람일수록 이들의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충전 능력이 없는 텅 빈 배터리가 고성능 보조 배터리를 찾아다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단계적으로 작동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러브밤입니다. 초반에 압도적인 애정과 관심을 퍼붓는 겁니다. 나는 너 같은 사람을 처음 만났어. 너만 나를 이해해줘. 라는 말로 여러분을 안심시킵니다. 이 시점에서 뇌는 강렬한 도파민을 경험하고 상대방에 대한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설계된 자극에 뇌가 반응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충분히 신뢰가 쌓였다고 판단되는 순간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됩니다. 서서히
아주 교묘하게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건 네가 오해한 거잖아.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상대방의 현실 인식 자체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내가 실제로 상처받은 게 맞는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심리적 조작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고립입니다. 여러분을 주변 관계로부터 서서히 분리시킵니다. 그 친구는 너한테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 네 가족이 너를 진짜 이해하기나 해? 이런 식으로 다른 지지 기반을 하나씩 흔들어 놓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자신이 되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투자자를 완전히 고립시켜 오직 자신의 펀드에만 자산을 묶어두는 전형적인 감정적 독점 전략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기가 오래 지속될수록 여러분은 이 관계를 스스로 유지하려 애씁니다. 이미 너무 많은 에너지를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매몰 비용의 함정입니다. 이미 잃은 것이 아까워서 계속 잃고 있는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소진되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타깃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은 친밀한 관계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만나는 순간 단 0.3초 만에 여러분의 사회적 가치를 스캔하고 먹잇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0.3초를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껏 배려라고 믿어온 바로 그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주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나를 가장 만만하게 대한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맞춰주고, 내가 더 많이 배려했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당연함이었던 경험 말입니다. 그게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불편한 진실을 경제학과 뇌과학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는 희소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낮아지고 구하기 어려운 것은 가치가 높아지는 원리입니다. 이 법칙은 주식시장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언제든 연락 가능하고 무슨 부탁이든 들어주고 항상 웃으며 맞춰준다면 상대방의 뇌는 여러분의 희소성 가치를 자동으로 낮게 책정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쉽게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놀랍도록 빠르게 일어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의 편도체는 처음 누군가를 마주치는 순간 단 0.3초 안에 상대방의 위계를 스캔합니다. 의식적인 판단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캔에서 활용되는 데이터가 바로 비언어적 신호들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대화 중에 자주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문장 끝을 올려 질문처럼 말하는 습관, 상대방의 눈치를 보며 웃음을 먼저 건네는 패턴. 이런 행동들이 상대방의 편도체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나의 반응에 의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함부로 대해도 방어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데이터가 0.3초 만에 상대방의 뇌에 입력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사회적 주가가 폭락합니다.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이 매도 압력을 받으면 주가가 내려가듯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항복 신호를 보내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을 낮은 가치로 책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작은 부탁입니다.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부탁이 옵니다. 거절하면 서운해하고 들어주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주가는 계속 우하향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역설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을 위해 더 많이 희생할수록 역설적으로 상대방은 여러분을 더 가볍게 대합니다. 배려가 클수록 희소성이 낮아지고 희소성이 낮아질수록 배우가 낮아지는 악순환입니다. 선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가치를 갉아먹는 구조. 이것이 경계선 없는 배려가 만들어내는 자아면역 체계의 거부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갑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희소성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모든 부탁에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한 박자 늦추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시간이 귀한 자원이라는 신호가 됩니다. 말끝을 내려 선언하듯 말하십시오. 문장 끝을 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내리는 순간 여러분은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편도체가 읽는 데이터를 완전히.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위협들, 비교 지옥도, 가짜 도파민도, 나르시시스트도, 경계선 상실도, 사실 이것들은 모두 관계와 심리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본을 노리는 사냥꾼이 있습니다. 이 사냥꾼은 여러분의 감정적 허기를 정확히 계산해서 가장 취약한 순간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건 언제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쓴 카드 명세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샀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 몇 개나 됩니까? 입지 않은 옷, 뜯지 않은 포장, 한 번 쓰고 방치된 물건들. 그런데 이상합니다. 살 때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사는 그 순간만큼은 뭔가 해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기분의 정체를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밤 11시입니다. 하루 종일 지치고 치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라이브 커머스 화면이 열립니다. 진행자가 외칩니다. 지금 이 가격 오늘 밤만입니다. 재고 12개 남았습니다. 채팅창은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샀어요. 품절 전에 빨리요. 후기 진짜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가락은 어느새 결제 버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의 문제입니다. 신용카드는 지불의 고통을 마취시키는 금융 마취제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 우리 뇌는 돈이 빠져나가는 고통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그런데 카드를 긁거나 앱을 탭하는 순간 그 고통 신호가 거의 차단됩니다. 뇌 입장에서는 실제 손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가속 페달인 도파민 기대감만 밟힌 채 브레이크 없이 결제가 완료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라이브 커머스는 두 가지 심리적 방아쇠를 동시에 당깁니다. 첫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재고 12개라는 숫자는 우리 뇌의 생존 본능을 직접 자극합니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희소한 자원을 먼저 확보해야 살아남았습니다. 그 본능이 지금 이 순간 라이브 화면의 숫자 하나에 반응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필요 없다는 걸 알면서도 뇌의 깊은 곳에서 지금 안 사면 놓친다는 신호가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증거입니다. 채팅창에 올라오는 샀어요, 대박이에요 라는 반응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집단이 선택한 것을 따라가면 안전하다는 뇌의 사회적 생존 회로를 자극하는 정밀한 설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산다는 신호는 내 판단보다 강하게 작동합니다. 희소성과 사회적 증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동되는 순간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 회로는 사실상 마비됩니다. 그런데 더 깊은 층이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충동구매의 상당수는 단순한 욕심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정서적 결핍 혹은 현재의 강정적 공허함을 채우려는 뇌의 오작동입니다. 오늘 하루 무시당한 기분, 인정받지 못한 억울함,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외로움. 이 감정적 허기가 물건을 통해 채워지려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순간은 해결된 기분이 들지만 물건이 도착하고 나면 공허함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카드 명세서를 보며 자책이 더해지죠. 허기를 채우려다 더 큰 구멍을 만드는 전형적인 도파민 사체의 구조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소비 습관의 문제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 때마다 잠깐의 도파민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자책과 공허함이라는 이자를 갚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쌓일수록 다음번엔 더 큰 구매가 필요합니다. 전형적인 악성 부채의 복리 구조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충동 구매를 반복한다면 그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은 강정적 허기가 잘못된 출구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기의 정체를 알아야만 비로소 올바른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을 겁니다. 우리의 멘탈 자본을 노리는 사냥꾼들은 전부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SNS도, 가짜 도파민도,
나르시시스트도, 충동 구매도 모두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겨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격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더 강한 의지력으로 버티려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실수인지, 그리고 진짜 해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개의 챕터를 함께 왔습니다. SNS 비교 지옥, 가짜 도파민, 나르시시스트, 경계선 상실, 충동 구매.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부 여러분의 반응을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분노에도 반응, 상처받아도 반응, 억울해도 반응. 그 반응 하나하나가 사냥꾼들에게는 먹이입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단순합니다. 먹이를 끊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기는 그레이록 기법입니다. 그레이록, 회색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은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화내지도,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냥 돌입니다. 나르시시스트나 무례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적 반응입니다. 분노든 눈물이든 해명이든 그 반응 자체가 이들에게는 보상입니다. 그러니 보상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을 자극하는 말을 던졌을 때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그렇게 보이셨군요. 그런 생각도 있군요. 감정을 1g도 씻지 않은 완전히 무미건조한 반응입니다. 동의도 아니고 반박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의 확인입니다. 이 반응을 받은 상대방의 뇌는 먹잇감을 찾지 못해 혼란에 빠집니다. 화를 내도 반응이 없고 자극해도 반응이 없으면 이들은 스스로 흥미를 잃고 물러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가장 높은 수익률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레이록은 차갑게 굴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극에 내 감정의 리모컨을 넘겨주지 않는 겁니다. 속으로는 어떤 감정이든 느껴도 됩니다. 다만 그 감정을 상대방의 연료로 쓰이게 두지 않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마침표 전략입니다. 앞서 4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장 끝을 올리면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 내리면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것을 관계 전체로 확장하는 겁니다. 부탁을 받을 때 즉각 반응하지 마십시오.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나는 한 문장이 여러분의 시간이 귀한 자원이라는 신호를 상대방의 뇌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는 사과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렵겠습니다로 끝내십시오. 이유를 길게 설명할수록 여러분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마침표는 협상의 여지를 닫는 겁니다. 이 2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무례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요청에 즉각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방의 편도체가 읽는 신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외부의 사냥꾼들을 막는 방패는 갖췄습니다. 그런데 방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미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습관들, 미루기, 충동구매, 가짜 도파민의 반복, 이것들은 외부를 막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부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지력으로 하려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이유와 진짜 해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작심삼일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습니까? 운동을 시작했다가 3일, 독서를 다짐했다가 4일, 일찍 자겠다고 결심했다가 이틀, 그리고 매번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의지력이 약한 게 아닙니다. 의지력에 기대는 방식 자체가 틀렸습니다. 2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지력은 고갈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의지력의 총량은 정해져 있고 쓸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니 의지력으로 나쁜 습관을 막으려 하면 가장 피곤한 순간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순간이 바로 밤 11시 라이브 커머스 앞이고 소파 위에 스마트폰이고 넷플릭스 자동 재생입니다. 의지력은 믿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시스템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확실한 수익을 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동이체입니다. 매달 특정일에
자동으로 적금이 빠져나가도록 설정해두면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출렁여도, 기분이 나빠도, 바쁜 날에도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합니다. 좋은 습관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의지력이 필요 없도록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첫 번째 설계입니다. 충동 구매를 막으려면 의지력을 키우려 하지 마십시오. 결제 앱에 저장된 카드 정보를 지금 당장 삭제하십시오. 단 하나의 행동입니다. 이제 무언가를 사려면 카드를 찾아서 번호를 입력하고 유료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20초의 지연을 만들어냅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마찰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충동은 즉각적인 자극에 반응합니다. 20초의 마찰이 생기는 순간 충동의 강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브레이크가 없던 자리에 마찰을 설계해 넣는 겁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에는 마찰을 제거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 운동화를 침대 옆에 꺼내 두십시오. 책을 읽고 싶다면 스마트폰 충전기를 침실 밖으로 빼고 그 자리에 책을 두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손에 닿는 것이 스마트폰이 아니라 책이 되도록 공간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행동의 시작을 결정하는 건 의지력이 아니라 그 행동까지의 물리적 거리입니다. 두 번째 설계입니다. 2분 시작법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때 강한 저항을 느낍니다. 이 저항을 뚫으려고 의지력을 쏟아붓는 순간 이미 연료의 상당 부분이 소진됩니다. 그러니 저항 자체를 없애버리십시오. 목표를 극단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운동 1시간이 아니라 운동화 끈만 묶자입니다. 독서 30분이 아니라 책 1페이지만 읽자입니다. 명상 20분이 아니라 눈 감고 숨 3번만 쉬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작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뇌과학에서 행동관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한 행동은 계속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으면 어차피 나가게 됩니다. 책 1페이지를 펼치면 2페이지를 읽게 됩니다. 시작의 문턱을 낮추면 관성이 나머지를 해결합니다. 의지력 없이도 행동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설계입니다. 보상 시스템을 재배치하십시오. 가짜 도파민의 문제는 보상이 행동 이전에 온다는 겁니다. 헬스장을 결제하는 순간 이미 보상이 지급되고 플래너를 꾸미는 순간 이미 만족이 옵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행동 이후에만 보상이 오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마친 이후에만 좋아하는 팟캐스트를 듣는 규칙을 만드십시오. 책 한 챕터를 읽은 이후에만 유튜브를 보는 규칙을 설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뇌는 점차 실제 행동과 도파민을 연결하기 시작합니다. 가짜 도파민 회로가 서서히 실제 보상 회로로 교체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나쁜 습관에는 마찰을 추가하고 좋은 습관에는 마찰을 제거하십시오. 시작의 문턱을 2분이 걸릴 만큼 낮추십시오. 그리고 보상은 반드시 행동 이후에 오도록 순서를 재배치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의지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작동하고 관성이 굴러가고 시스템이 보상을 지급합니다. 여러분은 그 흐름을 설계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도 처음에는 불완전하게 작동합니다. 설계해둔 환경을 무너뜨리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날을 실패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시스템을 점검하는 날이라고 부르십시오. 투자에서 손실이 난 날을 실패라 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기회라 부르듯이요. 중요한 건 무너진 횟수가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횟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부의 사냥꾼을 막는 법을 배웠고 내부의 습관을 설계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가장 확실한 수익을 내는 단 하나의 투자처는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마지막 챕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여러분의 하루를 실제로 설계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SNS 알고리즘입니까? 타인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광고가 만들어낸 욕망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주저없이 나 자신이라고 답할 수 없다면 이 챕터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8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7개의 챕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SNS 비교 지옥에서 자존감이 빠져나가는 구조를 받고 가짜 도파민이 어떻게 실제 행동을 가로막는지 확인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감정적 폰지 사기를 해부했고 0.3초 만에 결정되는 사회적 주가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충동 구매의 심리적 구조를 이해했고 그레이록과 마침표로 외부를 방어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계로 의지력 없이 습관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왜 해야 합니까?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입니까? 더 효율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기 위해서입니다. 뇌과학에서 인슐라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뇌의 사령탑이라 불리는 이 부위는 내 몸의 감각과 감정을 통합해서 현재의 나를 인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 인슐라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타인의 반응에, 알림 소리에, 비교의 시선에 뇌가 끊임없이 반응하다 보면 정작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감지하는 능력 자체가 무뎌지는 겁니다. 운전대는 내 손에 있는데 정작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제안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에 단 5초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비교의 감정이 올라올 때,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 순간 딱 5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손바닥의 온도에 집중하십시오.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 5초 동안 인슐라가 깨어납니다. 외부 자극에 빼앗겼던 뇌의 주도권이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옵니다.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어 라는 확신이 거창한 다짐 없이도 몸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작동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체 감각에 주의를 집중하는 순간 뇌의 편도체 반응성이 낮아집니다. 감정적 자극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회로가 잠시 멈추는 겁니다. 그 짧은 멈춤이 바로 선택의 공간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그 공간에서 비로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5초가 만들어내는 이 공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전략의 토대입니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리즈를 통해 배운 것들, 그레이록도, 이분 시작법도, 환경 설계도, 이것들은 기술입니다. 기술은 훈련하면 누구나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기술을 써서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 어떤 감정을 느끼며 잠들고 싶은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방향 없이 작동하는 자동이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소중한 자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유한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누구도 대신 채워줄 수 없는 자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타인의 하이라이트를 부러워하는 데 쓰기엔, 무례한 사람에게 반응하는 데 쓰기엔, 감정적 허기를 채우는 충동 구매에 쓰기엔 너무도 비싼 자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가장 확실한 수익을 내는 종목은 단기 급등주가 아닙니다. 꾸준하고 견고하게 내재 가치를 키워가는 우량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우량주입니다. 외부 지표에 흔들리지 않고 단기 등락에 패닉셀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내재 가치를 쌓아가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 그게 바로 나 자신에게 하는 투자입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하십시오. 결제 앱에 저장된 카드 정보 하나를 삭제하십시오. 혹은 자주 연락하면서도 만날 때마다 지치는 사람에게 오늘은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혹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5초 동안 손바닥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하나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의 첫 번째 자동이체가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